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음료수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허용 가능한 음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밖에서 사 마셔야 할 때를 한번 볼게요. 네, 밖에서 이제 목마르면 사실 물을 마시는 거야라고 인식시켜줘요. 조금 아쉬워서 기분 내고 싶으면 탄산수 정도죠. 주스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갑자기 물과 탄산수로 바꾸면 반항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당류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주고 엄마는 앞으로는 주스를 사주지 않을 거야 라고 경계를 짚고 나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의 이제 습관을 이렇게 잡아주고 싶어서 경계 짓기를 하잖아요. 그때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아이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육아서를 보니까 사실은 엄마가 못 끊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계짓기를 할 때 아이가 못 견디하는 순간은 분명히 있거든요. 계속 그 경계가 진짜인지 시험하기도 하고 또 불만을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르기도 하죠. 이런 시기를 엄마가 견딜 힘이 없으면 못 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은 제 경험상 길어야 3일 정도예요. 그리고 이런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다 끊을 게 아니라 대체 식품,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탄산수를 마시면 되니까 좀 유연하게 잘 견뎌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이렇게 밖에서 물과 탄산수를 먹이는데 카이시님네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도 일단 나가면 물이고요. 이제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수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죠. 이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시켜야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아이들은 탄산수를 잘 먹는 편이라서 편의점 가면은 이제 탄산수도 잘 사 먹고 좀 색다른 거 먹고 싶다 할 때는 뭐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같은 거 이제 골라오기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합성 향료나 추출물 같은 게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달지 않은 것을 골라왔다라는 그런 게 좀 이제 그런 의도가 좀 고마워서 칭찬을 좀 많이 해줍니다. 우유나 아몬드 음료 사 먹을 때도 있고 가끔씩 아이들이 좀 단 거 먹고 싶을 때는 불가리스 정도는 하나씩 사줘요. 너무 억제하고 이 시기를 강압적으로 못 먹게 하는 게 아이들 정서상으로도 별로 음,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단 거를 사줬다, 이제 불가리스 같은 걸 하나 사줬다 했을 때는 단서를 붙이긴 해요. 이제 오늘만 특별히 대신에 이거 외에 다른 거는 사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주스를 습관적으로 매번 마시지 말자는 거지. 이제 절대로 마시면 안 돼.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위에 아빠랑 있을 때라든가, 뭐 또 다른 가족이나 다른 친척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또 이웃이 누가 사줄 때, 이럴 때는 그렇게 거절하지는 않아요. 카이시 님도 오늘만 특별히 대신 다른 건 먹지 말자 하듯이 제가 외국 팟캐스트를 좀 들어보니까 용돈 예산 잡듯이 그 아이들과 당서 없이 버짓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일주일에 이 정도까지 이 당류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건다고 하는데 그런 접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 먹고 싶으면 토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먹을까? 토요일에 한번 음, 먹을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밖에서 이제 보통 마시는 거 아까 제가 보리차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 얼마 전에 블랙보리를 한번 마셨는데 이게 되게 맛이 진하고 향이 진하고 구수해서 저희 음, 아이들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네. 꼭 이런 거를 사 먹어야 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마트에서 어떤 음료수를 골라서 마실 수 있을까? 이게 고르는 연습이나 훈련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집에서는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집에서는 갈아주는 주스는 토마토 주스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소화흡수 측면에서 그냥 통 토마토 전체를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시댁 텃밭에서 너무 많은 양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소진하려면 상하기 전에 소진하려면 갈아줘야 됩니다.
대신에 상추 등 이제 별로 맛이 강하지 않은 채소 함께 갈아주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소화수를 늦추려고요. 그리고 토마토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올리브 오일 그리고 소금 한 꼬집 딱 넣어주면 맛이 더 좋아져요. 카이시님네는 이거보다 조금 더 특이하게 뭔가를 더 집어 넣으시던데. 아, 저희는 이제 초모가 살아있는 천연 발효 식초를 한두 숟갈 추가를 하는데요. 사과 식초도 괜찮고 감식초 뭐 가리진 않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거는 파인애플 식초 넣었을 때였어요. 거기에 마찬가지로 올리브유, 소금 추가하고요. 요즘엔 토마토가 이게 굉장히 달아요. 이게 품종 개량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따로 감미료 없이도 이제 식초 추가하면 새콤달콤하게 아이들이 음,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네. 탄산수, 저희 애들이 좋아하는 음, 탄산수에 식초를 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식사할 음, 때 고기 먹을 때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식초 대신 뭐 레몬즙, 뭐 라임즙, 뭐 깔라만시 이런 거 넣어도 좋은 것 음. 같습니다. 네, 식초를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워요. 저희 아이들은 약간 이 신맛, 특히 식초의 신맛은 조금 거부감이 있어서 시도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호불호에 따라 한번 네. 시도해 보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입맛에 맞게 잘 먹는 걸로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바나나랑 블루베리를 갈아봤는데요. 이게 코코넛 워터에 가니까 풍미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당을 좀 줄이려면 바나나는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집에 올여름에 정말 잘 만들어서 마셨는데 이게 레모네이드 큰애가 학교 급식에 이게 나와가지고 자꾸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탄산수에 레몬즙을 음. 듬뿍 짜서 이제 저희 집은 나한과 시럽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꿀이나 조청, 올리고당을 많이 넣지는 마시고 약간 소량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미자는 보통 청으로 많이 먹는데요. 청 대신 이렇게 말린 오미자를 우려서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찬물에도 잘 우러나고 색도 예뻐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소금을 조금 추가한다거나 아이들 입맛에 맞게 아까 꿀, 뭐 조청, 올리고당 이런 거 조금씩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몇 개 추천을 드릴게요. 아쉽지만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쉽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따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산양유입니다. 산양유는 염소 젖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유 알러지, 유제품 알러지라고 하는 원인 물질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카제인은 또 A1, A2 타입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유제품은 A1 카제인이고 이게 바로 알러지 원인이 되는 카제인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걸 알고 A2 우유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거나 또 유명한 배우가 A2 분유를 광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A2 타입 카제인의 대표적인 유제품이 바로 산양유예요. 가격은 일반 우유보다 좀 비싸지만 국내에서 구입 가능하니까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알부민, 글로부민 같은 단백질과 중세 지방산 함량이 우유와 비교해서 더 많다고 합니다. 또 모유와 조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화하기 쉽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력 약한 아이들 사냥 분유 먹였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이제 아기들이 모유 분유 떼고 생우유를 먹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때 이 A1 타입 생우유보다는 이렇게 산양유로 입맛을 길들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쌀 누룩 요거트입니다. 원래 원조가 되는 식품은 일본의 감주라고 하는 아마자키라는 음료예요. 이제 맵쌀이나 찹쌀을 죽 상태로 끓이고 쌀 누룩을 넣어서 이 전분을 당화시켜서 만든 음료인데요. 이제 누룩균에서 만들어진 대사 효소가 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장내 환경도 좋아지고요. 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 증가에 도움이 되겠지요. 근데 이게 단점이 엄청 달아요. 이게 정말 음, 단데 100ml 기준으로 당 함량이 한 11g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과당은 아니고 순수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원으로 쉽게 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독으로 마시는 것보다는 음, 아보카도나 블루베리
이렇게 섞어서 이제 스무디 형태로 먹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드실 때 요거를 대체당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룩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코코넛 밀크입니다. 코코넛을 자르면 안에는 코코넛 워터가 들어있고요. 그 껍질 안쪽에 하얀 코코넛 과육이 있는데요. 이 과육과 코코넛 워터를 섞어 끓인 거를 채 걸러 만들어요. 우유 대체품으로 마시거나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죠. 네, 이 코코넛 밀크가 이제 그 맛에 호불호가 좀 있어요. 입맛에 맞기만 하시다면 잘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코코넛 밀크가 이제 포화지방산 함량이 많아서 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총 지방의 50% 정도가 체내에서 에너지로 쉽게 흡수되는 중세 지방산이기 때문에 몸에 이로운 지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코코넛 워터입니다. 이름 그대로 코코넛 안에 들어있는 물이고요. 소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보충에 좋아서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후나 아주 더운 여름날 마시기 좋은 음료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코코넛은 이것도 역시 호불호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코코넛 워터는 좀 맛있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일부 제품에는 과당을 많이 첨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첨가물이 있는지, 코코넛 워터 100%인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먹기 힘들면 이제 적당히 안 단 과일,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나 뭐 함께 갈아서 이제 스무디로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아당줄에서 권하고 싶은 음료수를 줄이는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목이 마를 때는 음료수부터 찾지 말고 물을 먹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수기가 보이면 물을 채워넣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 볼 때 습관적으로 카트에 어린이 음료 또는 과일 주스, 탄산 주스를 담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아껴서 고기, 채소 보태시는 게 건강에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네, 둘째, 무설탕, 무가당 문구에 속지 마세요. 말 그대로 무설탕은 설탕만 안 들었다는 뜻이고 무가당은 당만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무설탕은 설탕 대신 과당, 올리고당 같은 이런 대체당이 들어가 있고요. 때로는 스크랄로스나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기도 합니다. 무가당은 보통 오렌지 주스 같은 과일 주스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설탕이나 기타 당류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보통 과일 농축액을 쓰기 때문에 과일 자체에 함유된 과당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셋째, 치킨 피자를 먹을 때는 콜라가 먹고 싶다 이러면 탄산수를 활용하세요. 물론 치킨 피자를 안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가 급할 때는 또 시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만 먹지 말고 특별한 날 이벤트성으로 가끔 즐기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도 어제도 먹었어요. 그래서 콜라가 서비스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미리 거절하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면 버리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치킨 피자 자체로도 특별한 음식이라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탄산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콜라랑 같이 먹는다는 인식이 있는 상태라면 탄산수에 레몬즙, 뭐 깔라만시 원액 또는 발효식초 같은 거 넣어서, 그리고 꼭 단맛이 또 더 추가돼야 된다라고 하면 소량의 설탕이나 꿀 이용해서 그렇게 곁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넷째, 물만 마시기 힘들 때는 차 종류를 활용해 보세요. 자, 일단은 뭐 물이 기본이고 어디 편의점 가도 생수를 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좀 지겹다 싶을 때는 차 종류도 적극적으로 집에서나 밖에서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녹차, 메밀차, 둥글레차, 돼지감자차, 우엉차, 작두콩차, 결명자차, 네, 생각나는 게 지금 이 정도인데 이제 달달한 음료수 대신에 적극적으로 차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원재료는 뭔지, 당분은 얼마나 들었는지 항상 확인하다 보면 아이들에게도 학습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 먼저 이거 달아? 당이 몇 그램이야?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퀴즈도 내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게 좀 쌓이다 보면 언젠간 스스로 직접 확인하고 먹을 수 있게
이제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당줄에서 허용하는 음료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장 줄이기부터 실천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